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를 필요로 했다. 이때 도입된 F-102 델타 대거는 한국 공군 역사상 최초의 초음속 요격기로서 큰 의미를 지닌 기종이었다. 이전까지 한국 공군은 주로 프로펠러기와 초기제트 전투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초음속을 돌파할 수 있는 기체는 군사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존재였다. F-102는 고속 비행과 고고도에서의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냉전 시기 한반도 상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과 그 뒤에 있던 소련의 폭격기 전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전투기의 도입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F-102의 배치는 단순히 전술적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 공군이 본격적으로 초음속 시대에 진입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후 F-4 팬텀, F-5 타이거 2 같은 보다 진보된 전투기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국 공군이 현대 공군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 따라서 F-102의 도입은 한국 항공력 발전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F-102 델타 대거는 그 이름처럼 독특한 삼각이, 즉 델타익 설계를 적용한 전투기였다. 델타익 구조는 기존의 직선익이나 후퇴익 설계와는 달리 삼각형 형태로 날개가 넓게 퍼져 있어 초음속 비행 시 공기 저항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동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다. 특히 고속에서의 기체 제어 성능과 고고도에서의 비행 효율성이 뛰어나 요격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F-102는 단시간에 고도와 속도를 끌어올려 적 폭격기를 신속히 요격할 수 있었고, 이는 냉전 시기 전략적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델타익은 연료 탑재량을 늘릴 수 있어 장거리 임무 수행에도 장점을 제공했다. 그러나 델타익 설계는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저속에서의 기동성과 착륙 안정성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었고, 조종사에게 높은 수준의 훈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F-102의 델타익 설계는 미래의 전투기 발전의 길을 연 혁신적인 선택이었다. 이로써 한국 공군은 첨단 항공 기술을 접하고 운용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이후 더욱 발전된 초음속 전투기를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F-102 델타 대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냉전 시기 한반도 상공에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협, 특히 북한과 소련의 폭격기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반도는 동서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었고, 북한은 소련제 폭격기와 전투기를 도입하며 공중전력 강화를 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공군은 단순한 공대공 교전 능력을 넘어 신속하게 고고도로 침투하는 폭격기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했다. F-102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배치된 초음속 요격기였다. 고속 상승 능력과 델타익 구조로 인한 고고도 안정성을 바탕으로 적 폭격기를 빠르게 추격하고 요격할 수 있었으며, AIM-4 공대공 미사일과 로켓 무장을 통해 적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격추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임무 수행을 넘어 전략적 차원에서 수도권과 주요 군사 거점을 방어하는 핵심 역할을 의미했다. 결국 F-102는 냉전기 공중 방위망의 중심축을 담당하면서 한국 공군의 방공 체계를 한층 강화시켰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영공을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F-102 델타 대거는 본래 순수 요격기로 설계된 만큼 무장 체계 역시 적 항공기를 신속하게 격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무장은 기수와 주익 내부의 무장포드에 장착된 에어로켓과 공대공 미사일이었다. 특히 초창기에는 언그리드 로켓 포드를 이용해 다량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하여 고고도로 침투하는 적 폭격기를 격추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후에는 AIM-4, 팔콘, 공대공 유도 미사일을 탑재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미사일은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로 평가받았으며, 적기를 장거리에서 탐지하고 요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일부 기체에는 AIM-26 핵탄두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대규모 폭격 편대를 상대해야 하는 냉전기 전략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다만 이 전투기는 근접 공중전이나 다목적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무장이 오직 요격 임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02의 무장 체계는 당시 한국 공군이 본격적으로 첨단 미사일 전투기를 운용하는 첫 경험이 되었으며, 이후 더 발전된 무장 시스템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로 이어지는 기술적 토대가 되었다. F-102 델타 대거는 대한민국 공군이 본격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도입한 첫 사례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실제 작전에서 운용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의 공군력 강화와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F-102의 배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도입 당시 F-102는 고속 요격 능력을 갖춘 첨단 전투기로서 수도권과 주요 군사 시설을 방어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항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곧 더 강력하고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F-4 팬텀-2 같은 신형 전투기가 등장하게 되었고 F-102의 운용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게 끝나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한국 공군은 점차 F-102를 현역에서 제외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과 다양한 전술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로 교체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02가 제공한 초음속 운용 경험과 요격 전술은 한국 공군이 이후 더 발전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공군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였다. F-102 델타 대건은 단순히 한 시대의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 공군 현대화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이 전투기는 한국 공군이 본격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 첫 기종으로 단기간 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역사적 가치가 크다. 오늘날 일부 기체는 전쟁기념관과 공군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당시의 기술 수준과 안보 상황을 보여주는 산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F-102를 통해 냉전기 한국이 직면했던 군사적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전투기는 후속 기종인 F-4 팬텀이나 F-5 타이거 2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항공 전력을 키워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비록 지금은 더 이상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박물관에 전시된 F-102는 단순한 철제 구조물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뿌리와 도약을 상징하는 소중한 역사적 유산이다. 따라서 F-102 델타 대건은 한국 항공사에서 단순히 과거의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다.